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의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즉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어 원자 모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다시 복습을 해보면 뭐 돌턴이 쪼개다 보면 안 쪼개질 거야 해가지고 돌턴 원자설이 나오고, 그 다음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해가지고 톰슨 원자 모형이 나왔죠. 전자를 발견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실제 구조가 그렇냐라고 하면서 원자핵이라는 걸 발견을 하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밀리리아 놀고 있을 거야 라는 것까지 이제 러더퍼드가 얘기를 했어. 그지? 근데 보어가 뭐 저쪽 멀리서 이제 발머의 실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 그랬죠. 근데 러더퍼드 모형이 말이 안 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라고 하면서 보어가 이런 모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원자핵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밀리리아 막 도는 게 아니라 뭐다?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 1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1층만 뿅 하고 돌아. 이래야 뭐다? 위치 에너지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래야 안 변하죠. 그 다음에 2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2층만 돌아. 3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3층만 돌아. 4층을 돌고 있는 전자는 4층만 돌아. 이게 뭐다?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뭐 와이파이 같이 생겼는데 궤도야.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 그 특정한 에너지라는 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층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가 그러면은 1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1층, 2층, 3층, 4층 이거를 이제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그냥 이걸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 그 다음 N 껍질이다 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며. 그치? 근데 내가 그려놓은 걸 보니까 어때?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건물 생각하면은 1층, 2층, 3층, 4층 얼추 간격이 비슷하잖아. 근데 얘는 안 비슷합니다. 그러면 올라감에 따라서 어때? 올라감에 따라서 1층은 1층, 2층은 2층, 3층은 3층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진 않을 거야. 얘는 식이 있습니다. 자, 1층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얼마입니까? 자, 에너지 준위라는 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1층에서의 위치 에너지, 즉 에너지 준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제곱분의 K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K는 뭐 1312줄이다, 뭐 킬로줄 퍼 몰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숫자로 탕 하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 주어지면 그냥 K 넣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다. 얘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다. 자,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지? 그치? 1껍질은 뭐야? 1제곱분의 K. 2껍질은 뭐야?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3껍질은 마이너스 3제곱분의 K. 이렇게 되겠네. 그치? 즉, 각 층마다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n층일 때 n제곱분의 K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서 사실은 무한대 껍질까지 있습니다. 무한대 껍질로 가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 거야? 0이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다시 필수 개념으로 와서 보시면은, 자, 전자가 원운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 전자 껍질이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 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어떻게 생각하라고? 위치 에너지, 그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뭐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여기선 숫자로 썼네요. 1312kJ per 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껍질 수를 뭐라 그런다? 주양자 수라고 한다. 맞죠? 자, 그리고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니까 올라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큰 거 맞잖아. 그쵸?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표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아래쪽에 있을수록 안정한 겁니다. 화학에서 안정하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야.
화학에서 안정하다라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니까 아래층으로 갈수록 뭐다? 에너지가 작다. 즉 안정하다라는 표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바닥 상태의 뭐래?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 상태라고 돼 있네.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수소다라고 하면은 일쪽이 일쪽이잖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뿅 하고 돌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1번 껍질에 있으면은 안정한 상태야. 이걸 바닥 상태라 그래. 근데 수소인데 전자가 1번 껍질에 없고 뭐 2번이나 3번으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어때? 불안정하겠지. 뭐 언젠가 떨어지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2번 껍질이나 3번 껍질 혹은 1보다 어쨌든 큰 껍질로 가가지고 돌고 있으면 뭐다? 그거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즉 들뜬 상태보다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 있는 불안정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전자 전이 시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발머 실험도 뭐 이런 거였지. 수소 기체를 슉 하고 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치식했더니 무슨 빛이 방출됐다라고 했다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전자한테 그 에너지를 준 거야. 전기를 취직한 게 전자한테 에너지를 준 거라고.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4층까지 갔다라고 칩시다. 자,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1층과 4층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전자가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1층에서 4층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그치?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뭐 예를 들어 수소면 불안정할 거 아니야, 그치?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다시 원위치로 오고 싶어.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층과 1층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게 뭐다? 보어 이론의 핵심이었어.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에서는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층과 1층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되는 거고. 그치?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은 4층과 1층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걸 잠깐 지워볼게요. 잠깐 지워보고 여기다가 실제로 자,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지 구해보시면 자, 어떻게 된다고? 4층의 위치 에너지, 즉 에너지 준위와 1층의 위치 에너지, 즉 에너지 1층의 에너지 준위를 뺀 만큼이 뭐다? 이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다. 그치? 여기서랑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차이만큼.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요거 뭐라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구한다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요걸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k 마이너스 1껍질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분의 k겠죠? k 하면 어떻게 나와? 16분의 15k 나오죠. 그치? 아, 4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16분의 15K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이를테면은 전자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가 4껍질에서 1껍질로 한 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4에서 2 떨어진 다음에 잠깐 쉬고 2에서 1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4에서 2 떨어질 때 그만큼 방출하겠지. 4에서 2 차이만큼. 그치? 그 다음 2에서 1 떨어질 때 또 그 차이만큼 방출을 하겠지. 그쵸? 그러면 요걸 비교해 보자고. 4에서 1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랑 4에서 2 떨어졌다가 2에서 다시 1 떨어지는 거를 비교를 해보자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래. 4에서 1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는 4에서 2 갔다가 2에서 1 간 거의 합과 같아. 4에서 2 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 플러스 2에서 1 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합과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이거 뭐야?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4에서의 에너지 준이 마이너스 2에서의 에너지 준이지. 그치? 얘는 어떻게 돼?
2에서의 에너지 준이 마이너스 1에서의 에너지 준이지.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결국에서는 요거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면은 결국에서는 뭐다? 요노마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자,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계속해서. 그치?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고 있는데 빛이라는 거는 뭐야? 빛이라는 거는 파동이야. 물론 입자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파동성도 있거든. 파동이기 때문에 주기라는 게 있고 진동수라는 게 있고 파장이라는 게 있어. 그죠? 빛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라고 하면은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빛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은 진동수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생각을 해봐. 진동수라는 거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런 거거든.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런 거야. 그러면은 1초에 느릿느릿 이렇게 진동하는 애랑 겁나게 빠르게 진동하는 애랑 누가 에너지가 크겠어? 겁나게 빨리 진동하는 애가 당연히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겠구나? 진동수에 비례하겠구나. 그래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뭐 이 상수가 뭔지는 알 필요 없어. 어쨌든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 자, 얘를 진동수에 대한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h 곱하기 4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이게 요거지? 얘랑 얘랑 같잖아. 이는 HF라며. 그치? 는 H 곱하기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플러스 H 곱하기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플랑크 상수 전부 지워지겠죠? 상수니까. 그치? 그러면은 에너지의 합이 요거다라는 거는 진동수의 합이 요거다라는 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즉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치? 요식은 요식과 같다라는 거를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장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봐. 파장이라는 거는 한 번 진동했을 때 이 파장의 길이거든. 이 파동의 길이. 그러면 길이가 막 이렇게 널널하게 긴 애랑 그 다음에 길이가 겁나게 짧은 애랑 뭐가 세 보여? 아무리 봐도 얘가 세 보이지 않아? 밀도가 높으니까 뭔가 얘가 더 세 보이잖아. 뭔가 강력해 보이잖아. 그치? 맞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뭐다? 에너지가 큰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H 곱하기 람다분의 C다. 여기서 C라는 거는 그냥 빛의 속력이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인데 알 필요 없어. 어찌됐든 람다분의 HC인데 파장에 반비례하는구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는구나. 요걸 아시면 돼.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식으로 정리하면은 자, 이 4에서 1로 갈 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 4에서 1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분의 HC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치? 그럼 요거는 4에서 2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분의 HC 플러스 2에서 1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분의 H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치? 결국에선 어떻게 돼? HC 지워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역수의 아까 같구나.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지문들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식 같은 경우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햇빛과 원자 스펙트럼의 차이에서 돼 있는데 자, 햇빛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야? 모든 색을 다 가지고 있어. 그치? 빨주노초 파란보가 전부 있거든. 그러면 햇빛을 분광기에 넣고 슉 하고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빛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듯이 자, 층이 있다라 그랬잖아. 다시 이걸 그리게 되면은 자, 핵이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다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은 정해져 있어. 여기랑 여기의 차이, 2껍질과 1껍질 차이, 3껍질과 1껍질 차이, 4껍질과 1껍질 차이, 혹은 3껍질과 2껍질 차이, 혹은 4껍질과 2껍질 차이.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진 빛만 나올 수가 있다라고. 그쵸? 그러다 보니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걸 이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딱딱 정해진 스펙트럼만 나오다 보니 어떻게 된다?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오케이. 자, 이게 햇빛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나 어떤 원자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은 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뭐 불연속적인 띠를 설명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보어가 요거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죠? 앞에서 했던 말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 해가지고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해가지고 돼 있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쭉 하고 보면은 발머부터 갈게요. 자, 보어가 처음에 참고를 한 게 이제 발머의 실험이라 그랬잖아. 발머의 실험을 먼저 참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 건 눈에 보였어. 자,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발머는 이걸 본 거야. 자, 전자가 이렇게 가고, 혹은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고, 즉 n이 2보다 큰 껍질에서 2껍질로 갈 때 방출하는 빛을 발머가 본 거야. 이때 방출하는 빛을. 자, 본 거다. 뭔 소리야? 이때는 뭐가 나와? 가시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가시광선이니까 볼 수가 있겠죠. 볼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 이거를 가시광선이 나오는 빛의 영역, 이거를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2보다 큰 껍질에서 2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되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발머 계열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뭐 얘만 이런 거 한 게 아니고요. 전자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고, 그죠? 여기 있던 전자가 뭐 이렇게 가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고, 뭐 정리하면 어떻게 될 거야? n이 1보다 큰 껍질에서 1껍질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러면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 자외선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자외선이 나올 때 이거를 뭐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4에서 3, 뭐 5에서 3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즉, n이 3보다 큰 껍질에서 3껍질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뭘 방출한다? 얘는 적외선을 방출을 합니다. 오케이? 자, 적외선을 방출을 하게 되고 이걸 뭐라 그러냐?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라이먼은 뭐라고? 자외선이고, 발머는 뭐라고? 가시광선이고, 파셴은 뭐라고? 적외선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1보다 큰 껍질에서 1로 떨어지면 자외선이고, 그죠? 2보다 큰 껍질에서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 3보다 큰 껍질에서 3으로 떨어지면 뭐다? 적외선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얘네들을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애랑,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 얘네가 어떤 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라이먼 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는 거는, 자, 에너지, 방출하는 빛 에너지 의미를 하는 거야.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높은 데서 떨어져야 돼. 그치? 높은 데서 떨어져야 그 에너지의 차이가 클 거 아니야. 자,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무한대 껍질. 그치? 그래서 라이먼 계열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무한대 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지는 애가 제일 셀 거야. 자, 그럼 무한대 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K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이렇게 되겠지? 하게 되면 어찌됐든 K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장 작은 건 뭡니까? 라고 하면은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쵸?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1분의 K.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3K가 나옵니다. 자, 일단 라이먼에서 제일 센 애는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먼에서 제일 약한 애가 4분의 3K가 나오고 있어. 그치? 그럼 이번엔 발머로 가볼게. 발머에서 제일 센 애는 뭐겠어?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거야. 이게 제일 셀 거야. 그치?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4분의 1K 뜰 겁니다. 무한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그죠? 얘는 가장 작은 애는 누구겠어? 3에서 2로 가는 거죠. 그쵸? 3에서 2로 가는 거니까 얘는 몇 뜰 거야? 36분의 5K 뜰 겁니다. 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요런 거야, 일단은. 라이먼 계열에서 제일 약한 애가 얘잖아. 그치? 발머에서 제일 센 애가 얘잖아. 완전 당연한 소린데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있잖아. 무조건 라이먼이 발머보다 세.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발머는 무조건 파셴보다 셉니다.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가끔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제일 센 애는 무조건 일단은 1껍질로 떨어지는 애들 중에 골라야 돼. 오케이? 1껍질로 떨어지는 게 없으면 그 다음 2껍질로 떨어지는 애 골라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라이먼이 가장 세고 그 다음 발머 그 다음 파셴이구나. 요거 일단은 꼭 기억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네. 똑같이 2껍질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멀리서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세구나. 그지?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스펙트럼. 자, 선 스펙트럼을 알아야 되는데 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다. 대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 그 다음에 대충 한 세 파트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자, 400 나노미터랑 700 나노미터. 자, 파장의 길이가 400인 곳과 700인 곳을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 400, 700은 웬만하면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 가시광선 영역이 대체로 한 400에서 700 사이 정도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뭐 380에서 680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대략 뭐 400에서 700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이런 숫자가 이거 비스무리한 숫자가 보이면은 이 사이는 뭐냐? 가시광선인 거야.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인 거야. 즉 발머 계열이겠죠. 그 다음 70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파장이라 그랬어. 아까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했었지. 즉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거든. 그치? 자, 가시광선 발머보다 작은 애 누구야? 파셴, 즉 적외선이야. 그치? 700보다 큰 쪽 이쪽은 뭐다? 적외선 영역이구나. 그쵸? 그 다음 400보다 작다. 파장이 짧을수록 어떻다라고? 에너지가 크다고. 즉 발머보다 큰 거 누구야? 라이먼 계열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자외선 영역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파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파장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스펙트럼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자, 가시광선 영역이 주로 나오게 될 텐데 가시광선 영역에서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4줄 나올 겁니다. 왜 4줄이냐면 실제로 2보다 큰 껍질에서 2로 떨어지면 가시광선이다 그랬는데 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까지는 눈에 보여. 근데 7에서 2, 8에서 2부터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은 4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아이지. 그지? 파장이 제일 길다. 뭔 소리야? 에너지가 제일 작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다. 누구야?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한 빛이 스펙트럼에 잡힌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건 뭐겠어? 자동으로 4에서 2로 떨어질 때겠지? 그치? 그 다음 건 뭐겠어? 5에서 2가 될 거지. 그 다음 거는 6에서 2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순서대로 파장 긴 쪽에서부터 뭐다?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 왜? 문제에서 이걸 안 주기도 합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안 주더라도 짧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그치?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시광선만 이렇게 나오냐? 아니야. 뭐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다 라고 하면은 자외선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패턴 나옵니다.
마찬가지 적외선도 뭐다? 이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패턴이 나와요. 어허. 자, 어찌됐든 그럼 이거는 뭐야?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데 얘가 지금 뭐다? 자외선 중에서 제일 약한 애잖아. 파장 제일 긴 쪽이니까. 해석도 똑같이 하면 돼. 아, 얘가 2에서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보어 이론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론들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몇 가지 전자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해서 A는 4에서 1, 그 다음에 얘는 4에서 2, 4에서 3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쵸?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네. 자, 기억. A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짧다라 그랬는데, 자, 빛의 파장이 짧다는 해석을 에너지가 크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파장이 짧다, 이꼬르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 제일 큰 애 누구라고? 라이먼 계열, 1껍질로 떨어진 애가 무조건 크다라 그랬어. 그치? 기억은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A와 B에 의해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B는 5대 1이다. 자, 4에서 1로 떨어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빨리 계산돼야 됩니다. 자, 4에서 1로 떨어지면은 16분의 15K. 그쵸? 마이너스 4제곱분의 K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그 다음에 B는 4에서 2로 떨어졌네요. 그죠? 4에서 2로 떨어진 거 계산하면은 16분의 3K 나옵니다. 참고로 있잖아.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4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 계산을 하면은 2포 마이너스 2원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 4에서 2니까 마이너스 일단 붙이고 4제곱 곱하기 2제곱 분의 4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K 붙겠죠. 그치? 계산이 되는데 참고로 다른 애들은 약분이 안 되는데 얘는 약분이 됩니다. 4에서 2로 떨어지면 약분이 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64분의 10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은 16분의 3K 나오거든. 그러니까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는 16분의 3K구나 라는 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좀 편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거든. 그럼 금방 나와. 근데 얘는 약분되다 보니까 빠르게 안 잡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자, 어찌 됐든 그러면은 얘랑 얘는 지금 몇 대 몇이야? 15대 3이니까 5대 1 맞네요.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지문 되겠네. 다음 디귿. C에 의해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이다. 자, C는 지금 뭐야? 3껍질로 떨어졌죠? 3껍질로 떨어지면 뭐다? 파센.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치? 디귿은 틀린 질문 되겠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수소원자선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고 수소원자,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각각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자, 수소원자의 전자가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수소원자의 바닥 상태는 어디로? 1껍질로 전이할 때라는 의미지. 그때의 선 스펙트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껍질로 전이할 때니까 일단은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 무슨 선? 자외선. 그치? 자, 그러면 라이먼 계열이고 자외선이니까 가시광선 영역보다는 파장이 작아야 돼. 그치? 파장이 작아야 되니까 일단은 얘랑 얘는 탈락. 그치? 300에서 0 사이 나온 거 중에 답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뭐 기억하라 그랬어?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선 스펙트럼 간격이 좁아진다라 그랬지. 그런 거 누구밖에 없어? 1번밖에 없네요.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은 수소원자의 전자전이 A에서 D와 가시광선 영역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그리고 주양자수에 따른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저거다. 뭐 숫자로 줬네요.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그냥 바로 보기로 갑시다. 기억. B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그랬는데 자, B는 지금 보니까 어디서 어디로? 3에서 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3에서 2로 떨어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파장의 실제 크기를 물어봤지? 자, 여기 줬네요. 그치? 자, 지금 숫자를 보니까 지금 400에서 656 준 거 보니까 700에서 400 사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이야. 그러면 파장이 긴 쪽부터 어떻게 해석하라고? 여기서부터 3에서 2, 그 다음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치? B가 3에서 2니까 656 옳은 지문 되겠네. 그치? 기억은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 니은 D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410보다 짧다라 그랬습니다. D는 지금 뭐야? 4에서 3이죠? 그치? D라는 애는 4에서 3인데 그럼 파생 계열이야. 그치?
파생 계열이면은 이거보다 어때? 에너지가 작아야 돼. 그치? 에너지가 작으면은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길어져야 돼. 그치? 짧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파장이 짧다는 무조건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실제로 파생 계열 스펙트럼은 이 옆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쪽으로 가면은 파생 나와야 되고. 그치? 이쪽으로 가면은 누구 나와야 돼? 라이먼 계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앞에서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디귿. 방출하는 빛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의 4배이다. A가 지금 뭐야? 2에서 1이죠? 그 다음에 C가 뭔지 봤더니 4에서 2네요. 그치? 빠르게 계산을 하면은 2에서 1이면은 계산하면 뭐 나와? 4분의 3K 나오지. 그치? 4에서 2면은 어떻게 나와? 얘만 약분하니까 외우더라 그랬지? 16분의 3K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은 A가 얘의 4배이다. 이거는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쵸? 답은 뭐야? 그러면 기억 디귿 4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어 이론에 대해서 쭉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보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